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력 있는 신입은 많이 뽑긴 하죠. 내가 기업 입장이라도 눈치 없고 뭣도 모르는 신입 뽑을 바에는 돈 좀 더 주고 경험 있는 사람 뽑을 듯.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경력 있는 신입이라도 많이 뽑진 않습니다. 그냥 유효한 것 뿐이죠. 지금은 많이 뽑는 곳이 없어요. 어느 기업에서 많이 뽑는다는 겁니까? 많이 뽑는다기보다는 그냥 경력자를 좀 우선해서 뽑는 거죠. 경력자가 좀 유리한 것 뿐이지, 경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쉽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요즘에 경력자가 많아가지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취업 시장 많이 힘듭니다. 원래도 좀 힘들었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뭐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이면 공감을 할 수가 없죠. 왜냐, 본인이 겪고 있는 거니까. 일단 누구나 다 괜찮은 회사를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런 괜찮은 회사를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워낙에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도 많고 스펙이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좋은 대학교 나오고 스펙이 좋은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좋은 대학교 나와서도 이제 놀고 있는 사람들, 자리 못 잡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 참 문제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대학교 나옵니까? 좋은 데 취업하려고 좋은 대학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데 취업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뭘 그렇게 쇠가 빠지게 초중 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사교육 받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내면서 그렇게 빡세게 공부했던 걸까? 예. 물론 지금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직업 얻어요. 근데 점점 그런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파이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점점 그런 좋은 회사 취업률이 좁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그런 뭐 중견기업 그런 회사에서 사람을 대규모로 뽑을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장을 멈출 것 같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갈 일은 웬만하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막 몰락하진 않아요. 네. 확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예전처럼 쭉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적당히 올라가고 치울 것 같아. 네.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뭐예요? 삼성전자 아닙니까?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이 주력 상품인데, 스마트폰 나와도 뭐 신제품 나와도 좋긴 하지만 막 그걸 사겠다 막 줄 선다거나 막 폰을 바꾼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드물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스마트폰 리뷰하는 그 IT 유튜버 분들 저도 보거든요. 보는데 그분들은 우아하지만 실제로 그 물건을 바꾸는 사람은 보기 힘든 거 알고 계십니까?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막 그분들은 어떻게든 이제 그 신제품 나오면 장점 설명하고 하는데 볼 때는 우아 그래. 근데 막상 그 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나온 폰이 뭐예요? 갤럭시 G 폴드 7. G 폴드 7인데 난 아직까지 실제로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폴드 쓰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폴드 쓰는 사람이 원래 많지도 않고 보통 뭐 4, 5 정도야. 6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플립 같은 경우에도 4, 5는 말고도 6 이후로 본 건 별로 없어요. 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플래그십 모델은 한 번씩 보여. 플래그십 모델. 뭐 울트라나 이런 모델은 보이는데 플립이나 폴드는 거의 안 보입니다.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6이라고 보급형품 하나 만들었잖아. 나 그거 들고 나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제품에 그렇게 열광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은. 예. 아무리 그렇게 이제 막 유튜브 같은데 막 뭐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왜 그러겠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신제품에 그렇게 이제 열광하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요즘 스마트폰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거기잖아. 디자인 똑같고. 기껏 좋아진다는 게 무게 감소하고, 카메라 하지 좋아지고, 배터리 성능 나아지고, 이게 다란 말이야, 이게. 뭐, 갑자기 디자인이 확 변한다고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막 갑자기 잘 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갑자기 잘 될 일. 갑자기 잘 일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사람을 많이 뽑을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줄이기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사람을 적게 쓰는 방향대로 가고 있어. 왜냐? 옛날처럼 사람을 많이 뽑아 쓴다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수익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 달라고 하는 입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젠 기업들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괜히 사람 많이 뽑으면 노조 만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까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사람을 많이 뽑지 않을 거예요. 대기업도. 그리고 사람 뽑더라도 이것저것 따져보면 뽑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자 채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할 줄 알고 검증이 된 사람.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취업문이 많이 좁아지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치 대리로 중개 와서 느끼는 게 여기 회사 복지가 내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편인데 신입 때부터 일한 애들 눈에는 한참 떨어지는 수준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경력치 대리면 이제 경력을 많이 쌓고 오셨나 보다. 한 경력을 5년 이상 쌓고 오셨나 보네. 예. 그러니까 신입이 아니라 대리로 들어온 거잖아. 그럼 이분이 경력 못해나 6, 7년 쌓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쌓아서 중개 왔다는 얘기는 중소나 조소 같은 데서 6, 7년 굴렸다는 얘기예요. 이분도 밑바닥 생활 많이 했다는 거죠. 이 댓글 적으시면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이분은 점프한 거잖아. 맞잖아요. 점프해가지고 경력직 대리 중개 왔다는 것은 내가 중소 조소에서 못해도 6, 7년은 굴렀다. 보통 경력직 대리 받으려면 경력이 못해도 5년 이상 돼야 되거든요. 보통 일반 중견기업에 하더라도 사원의 대리까지 가는데 5년은 걸립니다. 4년에서 5년. 기본적으로. 대졸 공채면. 예. 그럼 이분은 그런 거 경력 인정받으려면 5년은 채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 이게? 그러면 여기보다 못한 회사에서 5년 동안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참고 경력 삼아서 그 경력을 이용해서 이 회사의 경력직 대리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고생을 많이 하고 들어왔으니까 이 중견 회사에서 받는 어떤 급여나 복지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좀 쪼맨한 데서 일하다 보니까 큰 데 가서 일하니까 달라 보이는 거지. 예. 아마 이분은 중소에서 일을 하시다 오신 것 같아요. 중소 가면 좀 많이 열악해요. 아무래도 회사가 작다 보니까 복지사 같은 게 별로 없어. 탕비실도 쪼맨하고 회사 간식 같은 것도 없고 회사 회실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회사 차량도 몇 대 없고 예. 그리고 받는 보너스나 뭐 급여도 뭐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런 데 있다가 중견 와보니까 다른 거. 일단 회사가 커. 회사가 커요. 회사 본사 건물도 엄청 커. 그리고 회사 컴퓨터도 좋아. 책상도 깔끔하고. 중소에 있을 때 막 컴퓨터도 엄청 꾸린 거 쓰고 책상도 엄청 싸구려 썼는데 여기 와니까 완전 새 거야, 새 거. 파티실도 있고. 예. 화장실도 너무 좋아. 화장실 같은 것도 엄청 좋아. 청소 아주머니 계시고. 우리가 청소할 필요도 없고. 밥도 맛있게 나와. 그리고 탕비실 가보니까 커피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완전 카페네, 카페? 야, 과자도 많네. 야, 나 이런 데서 평생 일하고 싶어.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느낌이. 이분 같은 경우에. 워낙에 안 좋은 데서 일하다 보니까. 안 좋은 데서 정말 참고 일해가지고
그걸 발판 삼아서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게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신입부터 들어온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 별론데, 우리 회사 뭐 대단하다는 거야. 여기 회사 별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소중함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불만 있다 보니까 나가는 거죠. 나가고 나서 후회하는 거지. 요즘 한때 그 유튜브에 인기 많았던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퇴사 브이로그예요. 퇴사 브이로그. 이제 대기업 중견 그 퇴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 뭐 지금은 잘 안 들어가요. 안 올라와요. 왜냐 이게 쪽팔리는 건지 알기 때문에. 이게 왜 쪽팔리는 행동인지 아세요? 그분들이 나하고는 잘 안 됐거든. 자신들은 뭐 중견기업 대기업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회사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다. 회사에서 일만 한 내 모습이 싫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좀 그런 케이스야. 약간 어린 나이에 이런 대기업을 좀 수월하게 들어오는 케이스예요. 보면.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덜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 회사보다 못하는 회사도 엄청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기업 일도 많이 시키고 경쟁 같은 거 심하겠죠. 심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밑바닥 생활 안 하고 대기업이나 중견으로 바로 오신 분들은 자신의 회사에 대한 뭐 애착이나 그런 간절함 같은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 회사에서 계속 썩어야 되냐. 내 인생 찾아갈란다 해가지고 용기를 퇴사냈는데 결과는 인생이 꼬인 거예요. 이게. 뭐 사업하겠다고 설쳤는데 다 망한 거예요. 이게. 카페 찾는데 망하고 공방 찾는데 망하고 아니면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거 했다가 이제 중국 사이트 와가지고 망하고 저는 유튜브 하겠다고 했는데 망하고 예. 망한 거야 이게. 막상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별볼이 없는 사람이구나. 메탄지 해버린 거야. 근데 뒤늦게 메탄지 하거나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와서 뭔가 내가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뽑아주는 것이 없어요 이게. 예. 뽑아주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걸 이제 좀 숱한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대기업 중진당인다고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내가 월급쟁이 중에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회사가 대단한 거예요. 직장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막 그런 사람도 있어. 내가 이 회사 다니는 게 뭔가 아깝다. 아까운 게 아니야. 이 회사니까 당신 써주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일반 직장인이 직장 나와서 직장 이상으로 뭔가 잘 된다. 그런 케이스 웬만하면 없습니다. 웬만하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직장 그만두면 어떤 생각 가지냐면 아 내가 직장에서 대단히 과분한 대우를 받았구나. 나오고 나니까 별거 없구나.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이게. 그게 사실이거든. 만약에 내가 직장 다니 아까우면 처음부터 직장 다니지 않았겠죠. 다른 거 있겠지. 아무튼 지금 다니는 직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무 불만 가지 마십시오. 예. 지금 본인 회사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떤 회사든 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만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잘 참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